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MLab의 김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웹 취약 전문석에서 세션 공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션 관련 공격 기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세션 예측, 그 다음에 세션 고장, 그 다음에 세션 하이제킹입니다. 먼저 세션 예측은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세션 아이디가 일정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 세션 아이디를 추측하는 것이고요. 세션 고정은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마다 항상 일정하게 고정된 세션 아이디를 발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션 하이제킹은 웹 브라우징을 할 때 세션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세션 아이디를 스니핑하거나 아니면 무차별 대입으로 가로채는 공격 기법입니다. 먼저 일단 세션 예측 같은 경우는 양호한 경우는 추측이 불가능한 세션 아이디가 발급되는 경우이고요. 취약한 경우는 그 반대겠죠. 세션 아이디가 일정한 패턴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취약한 경우입니다. 점검 방법은 이제 각기 다른 IP 주소와 다른 사용자명, 시간 차이로 세션 아이디를 발급을 하고 발급받은 세션 아이디에 이제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요. 일정한 패턴이 확인되고 패턴에 의해서 사용 가능한 세션 아이디에 예측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점검 도구로서는 이제 버프 스위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저희는. 조치 방법으로서는 단순 조합보다는 세션 관리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야겠고요. 로그인할 때마다 추측할 수 없는 새로운 세션 아이디로 발급을 해야겠죠, 그죠? 그럼 바로 이제 세션 예측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여기 보이시는 세션 매니지먼트 플로우에 있는 스푸프 앤 어센티케이션 쿠키고요. 여기에서는 인증 쿠키의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을 하는 실습입니다. 지금 문제 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로그인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죠. 그죠?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란이 있고요. 지금 주어진 계정을 보시게 되면은 에스펙트, 그 다음에 웹코트 두 개의 계정이 주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보이시듯이. 그럼 일단 로그인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웹코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웹코트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유저 아이덴티티에서 리멤버티 해서 로그인이 됐다 라고 나오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파라미터로 인증이 됐다, 외계 변수로 인증이 됐다라는 문구와 함께 로그인이 성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에스펙트를 통해서 한번 또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에스펙트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메시지를 출력을 해서 로그인이 되네요, 그죠? 인증에 사용된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이쪽 창에서 바로 확인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두 개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고, 지금 문제 페이지에서는 앨리스에 대한 앨리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라는 문제 페이지거든요. 얘는 이제 계정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방금 웹코트랑 에스펙트 로그인했을 때 인증에 사용된 매개 변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버프 스위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터셉트 ON을 하시고요. 에스펙트 해서 로그인을 한번 해서 데이터가 전송된 걸 잡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포워드에서 한번 넘기시고요. 포워드해서 넘기면은 지금 보시면은 us 쿠키에서 65432 UDFQTB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포워드 한번 더 눌러볼게요. 보시면은 쿠키 정보에 지금같이 65432 UDFQTB 라는 이제 사용된 이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넘기시고요. 로그아웃 하시고 이제 웹코트도 한번 봅시다. 어떤 게 전송이 되는지. 웹코트 다시 켜주시고요. 로그인해서 포워드 한번 넘기게 되면은 여기서도 어서 쿠키 포워드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어서 쿠키에서 65432 UBPHCFX 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넘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매개 변수 값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에스펙트에서 넘긴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지금 웹코트에서 넘긴 매개 변수 값, 요거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값을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첫 번째, 웹코트에서 넘긴 매개 변수 값은 65432 UBPHCFX입니다. 그죠? 그리고 에스펙트에서는 65432 UDFQTB를 넘겨줬었죠. 그죠? 두 값에 한번 공통점을 보니까 앞에 5자리, 지금 65432라는 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숫자, 뒤에 영문자 보시게 되면은 웹코트에서 7글자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7글자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 6글자, 6글자. 계정마다 뒤에 영문자는 틀리지만 계정명의 글자 수와 같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계정명에 대해서 서로 같은 알파벳. 지금 보시면은 A, T, E, A, T, E. 세 글자가 똑같죠. 그죠? 세 글자가 똑같고 매개 변수도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U, 그 다음에 B, F. 같은 알파벳 수도 3개고, 그 다음에 변형된 매개 변수 값도 3개가 똑같은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공통점을 토대로 분석을 한번 더 해보시게 되면요. 지금 어서 쿠키 값은 이제 계정면 알파벳과 B부터 시작하는 알파벳 순서와 대칭이 되게 됩니다. 먼저 올바른 순서대로 A, B, C, D, E, F, G에서 여기 앞으로 가겠죠. 그죠? 해서 이걸 한 칸 뒤로 옮긴 요 알파벳 순서와 대칭을 시켜보니까 대칭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에스펙트 같은 경우 A는 B고 S 같은 경우는 T고 그죠? 이것을 통해서 알파벳 대칭 변형을 시켜준 뒤에 이것을 역순으로 쓰게 되니까 여기 보이시는 UDFQTB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웹코트 같은 경우도 알파벳 대칭으로 변형을 시켜준 후에 역순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앞에 인증되었던 이제 어서 쿠키죠. 어서 쿠키가 이 값을 가지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엘릭스 계정 값을 추측을 하게 되면요. 먼저 엘릭스 알파벳 정상적으로 주고 이것을 알파벳 대칭 변형으로 하니까 BMJ, DF가 나타나고요. 이것을 역순으로 하게 되면은 FD, JM,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어스 쿠키 값을 요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로그인이 성공 가능하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죠. 그죠? 그럼 바로 실습으로 돌아가서 이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요거는 다 푸시고 그 다음에 로그 하시고요. 자, 여기서 앨리스 계정에 대해서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앨리스 넣으시고 인터셉트 온 하시고요. 로그인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죠? 여기서 쿠키 뒤에 넣어주는 겁니다. 어서 쿠키
아까 65432 기본적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fdjmb 이쪽이죠. 요것을 이제 넘기게 되면은 로그인이 되겠죠, 그죠?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에서 풀어주시고요. 보시면은 앨리스에 대해서 로그인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성공 메시지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앨리스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는 거죠. 자, 이 같은 이제 취약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발급받은 세션 아이디 일정 패턴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패턴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발급받은 세션 아이디에 일정한 패턴이 유추가 됐기 때문에 취약점이 발생을 한 겁니다. 세션 예측에 대한 이제 실습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세션 고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션 고정은 로그인할 때 일정하게 고정된 세션 아이디 값을 사용하는 취약점이고요. 로그인할 때 새로운 세션 아이디가 발생되지 않으면은 세션 아이디를 도용한 비인가자의 접근 및 권한 우회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제 세션 아이디 타임아웃 기능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세션 아이디 고정 사용을 방지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세션 고정 같은 경우 양호한 경우는 로그인별 세션 아이디가 발행되는 경우고 취약한 경우는 그 반대로 세션 아이디가 고정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점검 방법으로는 로그인 기능에서 세션 아이디가 발생되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 로그인 전에 URL 파라미터에 세션 아이디 값을 삽입을 해서 세션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여기서도 버프 스위트를 사용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이 세션 고정의 조치 방법으로서는 인증 기능에서 사용자가 인증받은 후에 새로운 세션 아이디를 할당받도록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바로 실습을 통해서 세션 고정 취약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아까 했던 그 밑에 세션 픽세이션이 있죠. 픽세이션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 실습은 이제 세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자 계정에 로그인 하는 실습이고요. 공격 같은 경우는 세션과 인증 체계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문제 페이지에서는 메일 유형이죠, 그죠? 메일 발송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본문에 이제 사용자에게 계정 정보를 확인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기 링크가 걸려 있죠, 그죠? 링크가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실습은 스테이지 1에서 4까지 있습니다. 스테이지 1은 이제 공격자 시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스테이지 1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1의 목적은 메일에 악성 세션을 삽입을 하고요.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자, 본문 중간에 지금 하이퍼링크가 있죠, 그죠? 여기 하이퍼링크가 있고요. 여기에 end sid jm에서 이 부분을 삽입을 해서 보내줄 겁니다. 여기서 임의의 값을 추가해서 보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추가해줘야 되는 게 이쪽 보시면 위에 보시면은 여기 웹코트부터 요 부분 있죠. 1800까지.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링크 걸린 걸 저희가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클릭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URL로 고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엔 이 부분이겠죠. A 하이퍼링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URL이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end SID는 저는 JM으로 했습니다. 뭐 굳이 이거는 아무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send 메일을 할 겁니다. 메일을 하나 보내고 나면은 첫 번째 스테이지가 완료가 됐죠. 그죠? 완료가 됐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제인에게 메일을 발송을 한 거예요. 제인에게 메일을 발송을 했고 스테이지 2는 이제 희생자인 제인의 시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인은 지금 보시면은
Portals Financial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있으니 계정 정보를 한번 확인해라. 나는 메일의 내용을 보고 링크를 클릭을 할 겁니다. 지금 요 링크가 걸려있죠, 그죠? 그럼 이제 자신의 이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링크를 한번 클릭해 봅시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스테이지 2가 이렇게 컴플레이트 됐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J는 이제 로그인 기능이 제공되는 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로그인에 대한 페이지로 접근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J인이랑 계정이랑 패스워드는 타잔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죠? 여기서 주어진 이제 계정을 통해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J인, 타잔,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스테이지 3까지 완료가 되면서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제인이 이제 악성 세션이 삽입된 메일을 열었잖아요, 그죠? 열고 그 상태에서 자신의 계정을 로그인했죠, 지금. 로그인했고 이제 이 서버는 제인에 대한 계정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됐으니 악성 세션으로 사용자를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4를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이퍼링크를 클릭을 할 거고요. 클릭을 하고 되면은 지금 해커에 대한 시점이죠, 그죠? 공격자 관점에서 제인 계정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제인 계정 세션 값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웹 프락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웹 프락시를 이제 ON을 해 주시고요. 여기 입력 폼에서 제인을 먼저 입력을 하시고요. 그래서 로그인이 뭐 별도의 비번을 안 넣어줄 거고요.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여기 SID 보이시죠, 그죠? 여기 SID 매개 변수가 존재하고 SID 매개 변수 값은 우리가 스테이지 1에서 입력해준 그 값으로 수정을 해줄 겁니다. 매개 변수가 JM이었죠, 그죠? JM 그리고 포워드를 해줄 겁니다. 포워드 하게 되면은 지금 풀어줄 거고요. 서버로 요청하면 이제 패스워드 없이 JN에 대해서 지금 로그인이 됐죠, 그죠? 로그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세션 고정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봤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게 세션 하이제킹입니다. 세션 하이제킹 같은 경우는 이미 연결되어 있는 상대방의 세션을 가로채서 로그인하는 공격이고요. 계정의 패스워드를 모르더라도 연속된 숫자 이러한 것들의 단순한 방법으로 생성되어 있는 세션 아이디를 예측을 해서 그것을 가로채고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션 아이디가 임의의 규칙이 없는 랜덤한 값으로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세션 하이제킹은 여기 보이시죠? 하이제킹어 세션 해서 이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볼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세션을 무작위로 발급을 받아서 다른 계정 세션으로 추측해서 로그인을 해볼 겁니다. 이 실습은. 지금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로그인할 수 있는 입력 폼이 보이게 되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뭐 계정이나 패스워드가 보이지 않죠. 그러면 다른 아까 전에 썼던 웹코트 로그인이 실패하고요. 에스펙트 앞에서 제공되었던 이제 정보들도 지금 로그인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 프락시를 통해서 인증 과정을 한번 분석을 한번 먼저 해봅시다. 여기서 그냥 프락시 온 해주시고요. 그냥 로그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하게 되면은 지금 인증 요청 정보를 확인하니까 지금 웹 아이디 해서 무슨 정보를 날리고 있죠, 그죠? 지금 웹 아이디는 세션이 존재하고 있고 세션 값 같은 경우는 10675 해서 이 값이네요. 이 값이 가고 있고
이 세션 값이 발급되는 구조를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리피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요. 보시면 send to repeater 있죠. 리피터를 하게 되면 여기 리피터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리피터 탭으로 이동을 해서요. 탭으로 이동하면 지금 request response 창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세션 발급 구조를 보기 위해서 기존 세션을 요거 말씀드린 겁니다. 요 세션을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고어 버튼을 눌러서 세션 발급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지워주시고요. 지워주시고 고어 버튼을 누릴 겁니다. 고어를 하게 되면은 매개 변수를 지우고 날렸을 때 이렇게 응답에 다시 매개 변수가 나타납니다. 지금 세션 값은 10676, 1586 뭐 해서 길게 나타나죠, 그죠? 다시 한번 그냥 고어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10677, 1586 뭐 해서 나타나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느끼셨어요, 혹시? 지금 10675, 10676, 10677 1씩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앞에 숫자가,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106678 해서 1씩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이제 재발급받은 세션 값들을 비교해보면 앞에 숫자가 1씩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서버가 같은 세션 값을 두 개의 클라이언트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세션 특징 재발급 규칙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세션을 재발급을 계속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타인에게 발급된 세션 값을 건너뛰고 일찍 증가했던 그러니까 세션 값이 2 혹은 그 건너뛰는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 증가하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계속 고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지금 보시면 700에서 701을 건너뛰고 702로 뛰었죠. 그죠? 지금 보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죠? div 태그 안에 하단에 건너뛴 세션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값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 태그 안에 있는 값을 복사를 하셔서요.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프락시로 돌아와서 지금 보이시는 요 값 있죠? 요 값에 대해서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방금 건너뛰었던 값을 넣어주고 forward 그 다음에 풀어주시고요. 풀어주시면은 지금 성공적으로 취약점 공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션 예측, 세션 고정, 그 다음에 세션 하이제킹에 대한 취약점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았고요. 세션 공격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세션 ID 생성 범위는 이제 사용자 수를 고려해서 충분히 큰 값으로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션 ID는 추측 불가능하게 랜덤으로 생성을 해줘야겠죠. 아까 전처럼 계속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면 예측이 가능해서 그 값을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세션 타임아웃 기능과 세션 ID 재생성 기능을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활동 없는 사용자는 새로운 세션 아이디로 다시 로그인이 가능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로그아웃이 세션 아이디 값을 폐기를 해줘야겠고요. 장기 접속이 필요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일정 주기마다 세션 아이디 값을 자동으로 재생성해서 세션을 유지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위 추측 대입에 대비해서 일정 횟수 이상의 인증 실패할 때는 사용자 잠금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로그인 이후에 중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다시 한번 사용자를 인증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HTTPS 암호화로 스니핑을 방지를 해야겠고요.
마지막으로 HTML 코드 삽입이 가능한 페이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나 스크립트를 필터링을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해서 세션 예측, 세션 고정, 세션 하이제킹에 대한 취약점을 알아보았고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